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부 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 그중에서도 이 스마트 공장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업마당 웹사이트에 올라온 2026년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중에서요. 오늘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이라는 특정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스스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시거나 아니면 더 발전시키고 계신 기업 관계자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왜 정부가 이런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속속 뽑아보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점부터 짚어보죠. 이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이 이게 정부 지원금 없이요.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거나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정부 지원받아서 스마트 공장 도입한 경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완전히 다른 트랙이죠. 여기서 사실 흥미로운 지점은 왜 정부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기업들의 이 수준 확인 비용을 전액 지원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히 현황 파악, 이건 넘어서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정책적 의도요? 네, 공고문의 사업 개요를 좀 보면 이런 자발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이나 또 고도화 이런 걸 격려하고 또 확산시켜서요. 우리나라 중소균형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특히 인공지능 기반 전환을 좀 더 빠르게 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 보입니다. 아하. 궁극적으로는 이제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전체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주고 좀 동기를 부여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딱 인정해주고 더 잘할 수 있게 약간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죠. 와,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격 요건이 궁금해지네요. 네.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류요? 네. 첫 번째는요. 그동안 정부의 스마트 공장 관련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고요. 순수하게 자체 역량과 자금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와, 정말 우리 힘으로 이걸 해냈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해당되겠죠? 이야, 정말 대단한 기업들인데요. 그런 자부심 있는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요. 이미 스마트 공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런 고도화를 추진해서요. 스마트화 수준이 이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아, 계속해서 노력하는 기업들. 네, 지속적인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에 유사한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수진 확인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기업인데요. 그 확인서에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2에서 3년 정도인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재확인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주기적으로 현지 수준을 점검하고 싶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정리해보면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구축했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있거나 혹은 기존 확인서 유효기간을 다 된 기업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실질적인 혜택은 정확히 뭘까요? 수준 확인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핵심 혜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서라는 공식 인증서, 그리고 상세한 내용이 담긴 진단 보고서. 이걸 무료로 제공받는다는 점입니다. 무료로요? 네. 수준 확인 과정에 이제 전문가가 투입되고 여러 진단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거죠. 와, 비용 부담 없이 공식적인 진단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 확인서랑 보고서가 기업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이 정도 수준이다 확인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이죠. 여러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 스스로 현재 스마트화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기초 단계다, 중간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공인된 기준에 따라서 진단받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네,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딱 출발점이 되는 거죠. 또 진단 보고서에는
단순히 수준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구체적인 제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컨설팅처럼요? 네, 그렇죠. 따라서 향후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거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 성적표가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협력사나 고객사에게 회사의 기술 수준이나 혁신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신뢰도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또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또는 다른 정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R&D나 수출 지원 같은 거요. 거기에 참여할 때 기업의 역량을 증빙하는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식 인증이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도움이 되겠는데요. 비용 지원도 받고 현재 위치도 정확히 알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심지어 외부 신뢰도까지 높일 수 있다니 만약 지금 자체적으로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사업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력해온 기업들한테는 정부가 그 노력을 인정해주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만큼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신청 절차 자체는 온라인으로 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요.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www.smart-factory.kr인데요. 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보통 정부 사업은 마감일이 있어서 좀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업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그 신청 기간입니다. 공고문에 상시 접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상시 접수요? 네.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연중 언제든지 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신청하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죠. 와, 상시 접수라니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런데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상시라고 해도 뭔가 조건이 붙는다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공고문에도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하라 이런 주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네. 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겠죠.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단 상시라는 점에 좀 안심하시되 실제 신청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그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최신 공고 내용이나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확인하는 습관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 여러 세부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던데 모든 사업이 다 이 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문에 함께 언급된 중소제조 특화 멀티 AI 에이전트 개발 같은 거요. 약간 연구개발 R&D 성격의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은 이 스마트 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정보 시스템 www.irise.go.kr 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르군요. 네. 따라서 내가 신청하려는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업의 신청 플랫폼이 어디인지 이걸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스템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공고문에는 문의처 두 곳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실제 운영을 맡고 있는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이고요. 전화번호는 044-300-9555입니다. 다른 하나는 좀 더 포괄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중소벤처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7이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사업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지만 공고문에도 나와 있듯이 신청 접수, 자격 검토, 심사 진행, 결과 안내 등 모든 실무적인 절차는요.
위탁 수행기관인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전담한다는 점입니다. 아, 실무는 추진단에서 다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따라서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이라든지 심사 기준, 진행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답변을 얻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보다는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원사업 신청할 때는 이런 운영 구조를 파악하고 정확한 담당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곳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겠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을 보다 보니까 해시태그가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해시태그 스마트 공장, 해시태그 인공지능, 해시태그 디지털 전환, 해시태그 중소벤처기업부, 해시태그 스마트 제조 혁신, 이것뿐만 아니라 해시태그 표준 공정 모델, 해시태그 제조 데이터, 해시태그 자동화 솔루션, 해시태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해시태그 탄소 중립. 와, 정말 다양한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해시태그들이 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오, 그럼요. 이 해시태그들은 단순한 검색 키워드를 넘어서요. 이 수준 확인 사업이 어떤 더 큰 정책적 맥락, 그리고 기술적 지향점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지능화라든지 제조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또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나아가서는 탄소 중립 같은 환경 이슈까지 고려하는 훨씬 넓고 깊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와, 해시태그만 봐도 정부가 그리는 스마트 제조의 미래상이 얼핏 보이는 것 같네요. 단순히 그냥 개별 공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생산체계,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한 해시태그 중소벤처기업부, 해시태그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같은 태그는 사업의 주체와 운영기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요. 또 해시태그 R&D 연계 같은 태그는 이 수준 확인 사업이 향후 기술 개발 지원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해시태그를 통해서 사업의 배경과 연관성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준 확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는지, 수준은 어떻게 나뉘는지, 기초, 중간일, 중간이, 고도 이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공고문만으로는 정보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공고문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이고요. 세부적인 진단 기준이나 평가 항목까지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도 더 상세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공고문 본문에 보면 함께 첨부된 26년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 통합 공고라는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의 15페이지 3번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 부분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해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업 계율을 파악하신 후에요. 정말 우리 기업에 맞는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해당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의 깊이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핵심은 이거죠.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거나 개선해온 중소, 중견 기업이 대상이라는 점.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현재 자신들의 스마트화 수준을 공식적으로 또 비용 부담 없이 진단받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신청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상시 가능하지만 최신 공고 확인은 필수라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네. 결국 이 모든 것은 기업들이 자신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스마트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발적인 혁신 노력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이 수준 확인이라는 제도가 단순히 공식적인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적인 혁신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아, 그 효과성 문제군요. 네.
확인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예를 들어 진단 보고서에서 지적된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보고서를 그냥 받고 서랍에 넣어두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결국 참여하는 기업의 의지 그리고 후속 조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의 기업이라면 이 진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다음 단계의 도약을 이끌어내실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정부 지원 사업 공고를 깊이 있게 살펴보신 시간이 특히 스스로 혁신을 이끌어오신 중소 중견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롭고 유용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